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1차 긴급재난지원금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그 데이터, 사용한 후 그 효과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 즉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1차와 2차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것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또 논박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못하는 또 사업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다시 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그러면은 1차와 2차의 그 효과를 보고 어떻게 줘야 될까를 또 논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을 줘야 될 건지 선별해서 줘야 될 건지 이런 또 논의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에 해당되는 가계 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정말 맞는지 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근데 이 데이터는 인과관계 데이터가 아니고 나타난 가계 동향조사 결과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순수한,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그런 재난지원금 효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효과들이 섞여져 있죠. 그거는 이제 아주 별도의 고도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그 가계 동향조사를 가지고 뭐 상관관계에 해당되죠. 그런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내용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9월부터 지급됐죠. 1차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2차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했습니다. 그 방식은 1차의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고 2차에는 대상자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게 사용된 재원 규모를 보면은 1차의 경우는 14.3조 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서 국채는 3.4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발행한 거죠. 그 다음에 2차의 경우는 7.8조 원을 이제 투입했는데 여기서 국채는 7.5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국채로 발행을 했죠. 자, 그럼 먼저 소득 변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소득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소득을 보시면 2019년 2분기 대비해서 2020년 2분기에는 4.8% 증가했고 3분기에는 1.6% 증가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이제 2분기에 이 소득이 증가해서 이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자, 먼저 경상소득을 보면 전체적으로 2분기에는 4.3, 3분기에는 1.2%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자, 경상소득 안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재난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2분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난소득 모두 다 줄었는데 이전소득만, 요게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거죠. 80.8%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 줄었는데 재산소득은 이제 18.5% 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소득이라는 게 임대소득, 뭐 이자소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대소득이나 뭐 이자소득이 늘어서 3분기에 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소득은 이제 17.1% 증가했죠. 요게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이전 소득을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적 이전 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공적 이전 소득 안에 포함된 게 바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되겠죠. 자, 2분기에 보면은 전년도 2분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공적 이전 소득은 127.9%로 증가했고 3분기의 경우는 이제 29.5% 증가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은 이제 2분기에는 2.1, 3분기에는 마이너스 4.3% 줄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위별로 소득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1분위는 이제 저소득층에 해당되죠.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위의 경우 보면은 공적 이전 소득이 70.1% 증가했고, 3분기에는 이제 15.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적 이전 소득은 이제 두 개 분기 모두 다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분위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장 많이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난 이제 계층이 되겠습니다. 좀 잘 사는 계층이 됐죠. 4분위 보면은 2분기에는 223.7% 증가했고 3분기에는 6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많이 는 계층은 이 잘 사는 계층입니다. 4분위가 가장 많이 늘었고 2분기에 보면은 5분위 그 다음에 2등은 이제 5분위가 되겠습니다. 175.3%. 3분기에도 보면은 가장 많이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한 거는 이제 4분위입니다. 63.5%고 두 번째가 이제 5분위 가장 잘 사는 40.3%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 재난지원금이 많이 사용됐던 2분기나 2차 재난지원금이 많이 사용됐던 3분기나 보시면은 이 잘 사는 측에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많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한테 많이 가서 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저소득층에 많이 가서 이게 재분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잘 사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이 갔다는 그런 1차든 2차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소비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쓰는 이제 분야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평균 소비 성향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분기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9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3.6% 감소했죠. 그리고 1분위는 이제 8.5% 감소했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분위도 이제 8.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위의 경우는 이제 증가했죠. 2% 증가했고 5분위는 이제 2.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2분기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저소득층일수록 이 평균 소비 성향이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분기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4.4% 감소했는데 이거를 분위별로 보면은 1분위에는 3.7% 감소했고 2분위는 8.3% 감소했고 4분위는 3.3%, 5분위는 4.8% 감소했습니다. 자, 이 3분위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이 평균 소비 성향이 더 많이 감소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재난지원금이 많이 사용되는 2분기에는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소비를 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소득을 높여주면은 그 소득을 가지고 특히 이 저소득층일수록 이 소비 성향이 더 높다. 왜냐하면 이제 생계를 하기 위해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걸 받은 소득을 다 소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이 소비 성향이 더 크다. 그래서 이 효과가 경제적 어떤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 2분기에 보면은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두고 볼 때, 그러면 만약에 경제적인 효과, 소비 증진 효과,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소비 증진 효과를 위해서라면은, 그러면 이거 이 고소득층에다가 오히려 더 많이 주면은 소비가 더 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거는 이제 성장,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이 저소득층 또 피해를 본 분들, 이런 가난한 분들한테 이런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분배하는 효과에 약자한테 배려하는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그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난다, 그 효과보다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성장에 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재분배를 위해서 이런 것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을 나눠주는 거죠. 저소득층에다가. 그런 효과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저소득층에 돈을 주면 고소득층보다 더 소비를 더 많이 해서 소비가 증가해서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소비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소비 지출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2분기에 전체 소비 지출은 2.7% 증가했고 3분기에는 1.4% 감소를 했습니다. 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생필품 같은 것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류하고 담배를 보면은, 주류는 보면은 2분기에 13.8% 증가했고, 3분기에도 13.7% 거의 비슷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보면은 2분기에는 6.4% 증가했고, 3분기에는 오히려 더 증가해서 8.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들어갔던 2분기,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들어갔던 3분기를 비교해봐도 이 주류하고 담배의 소비가 증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 지출은 그다지 2분기에는 이제 많이 증가 안 했는데 주류하고 담배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오히려 소비치 줄었는데 주류하고 담배는 소비 지출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2분기에 주고 3분기에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서 이제 소비를 하게끔 했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면은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뺏는 거죠. 자, 그래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조세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준조세에 해당되는 지출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보면은 이제 경상조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겁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 이거에 보면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2분기에는 이제 5.5% 감소를 했어요. 근데 3분기에는 5.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 이제 경상조세는 감소했는데 비경상조세는 153.2%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비경상조세라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면은 취득세,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거 팔면 양도세, 이런 거 해당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2분기에 많이 늘은 거는 그 부동산 에서 이제 이 다주택 규제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많이 팔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팔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또 취득세도 또 많이 늘었겠죠. 산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증여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 다주택자를 이제 규제하니까 이
팔질 않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게 더 증가, 이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이제 또는 손자한테 증여한 경우가 있죠. 증여한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가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 2분기에 비경상조세가 저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3분기에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또 많이 증가해서 47.1%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볼 때 보면은 이 조세하고 비경장 조세를 이제 그 2분기 경장 조세만 빼놓고 다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조세에 해당되는 사회보험이 있죠. 뭐 연금은 이제 좀 줄었는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2분기에 5.4% 증가했고 3분기에 9.4% 증가했습니다. 이제 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지금 고용보험 기금이 실업급여 대란으로 인해서 거의 뭐 고갈 위기에 있어서 뭐 3차 추경, 4차 추경에 이런 이 실업급여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반영을 했죠. 그 정도로 이렇게 고용보험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회보험료도 증가하고 있고 또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도 많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보험료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2분기, 3분기에 받아갖고 이제 조안을 했는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세금하고 또 준세금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걷어들여갖고 이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저거는 전체적인 이제 세금이니까 저 세금은 고소득층에서 많이 냈다. 그래서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위 20% 1분이죠.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20%의 경우에도 보면은 2분기에 경상조세가 4.7%, 3분기에 4% 증가했고 비경상조세는 2분기에 무려 393.4%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24.4% 감소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을 보면은 2분기에는 4.3, 3분기에는 14.7%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세금하고 준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거죠. 자,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모두 고소득층 가구에 돈이 더 많이 가도록 분배됐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오히려 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돈을 줬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이제 돈을 이제 전 국민한테 줬으니까 뭐 고소득층도 받았고 저소득층도 받았지만 이 저소득층은 오히려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오히려 더 소비는 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제 소비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어떤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갖다가 많이 고려한다면 고소득층에다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 오히려 평균 소비 성향이 더 크니까 거기서 소비를 더 많이 하면은 소비가 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늘고 그 다음에 일자리는 선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 경제적인 어떤 성장에는 마이너스지만은 이 가난한 약자를 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모두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촉진했다. 이 생필수품을 물론 증가도 했지만 이 생필수품이 아닌 이 술하고 담배 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도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런 이 세금을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더 걷어들였다.
이것이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